제1장 회계 이론과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 1. 회계 이론. 회계의 이. 참고로 포괄주의는 연역적인 방법, 열거주의는 귀납적인 방법. 회계의 회계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 실체에 관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때 정보 이용자는 현재 및 잠재적인 채권자와 주주, 신용평가기관, 조세당국, 노조, 그리고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자 등 다양하며 재무회계는 기업의 직접적 이해관계에 직면해 있는 채권자, 주주를 주요한 정보 이용자로 본다. 회계 정보 이용자를 기준으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 이용자, 재무회계, 외부 정보 이용자, 주주, 채권자 등, 관리회계, 내부 정보 이용자, 경영자, 관리자 등. 목적, 재무회계, 외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의 관리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작성 근거, 재무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관리회계는 경영자의 기준. 보고 양식은 재무회계는 재무제표, 관리회계는 일정 양식이 없음. 보고 시점, 재무제표는 최소 연 1회,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의 필요 시점. 법적 강제력은 재무회계는 존재함, 관리회계는 없음. 2. 재무회계의 사회적 역할. 사회적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인 기업의 투자자의 자원이 배분되어야 하므로 재무회계는 기업 실체의 생산성 및 효율성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역할을 한다. 또한 이러한 자원을 투자받은 경영자는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수탁 책임을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재무회계의 사회적인 역할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재무회계의 사회적 역할을 정리할 수 있다. 재무회계의 사회적 역할 1. 한정된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2. 수탁 책임에 대한 보고. 3. 재무보고. 재무보고란 기업 실체의 외부 정보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 자본 변동 등에 관한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무 정보의 주된 제공수단은 재무제표, Financial Status (FS) 이다. 그러나 재무제표 이외에도 경영 분석자료, 유가증권 신고서나 사업보고서 등을 통한 재무보고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재무보고의 정보는 재무제표 이외에도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한편 재무보고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재무보고 일반 목적의 재무보고,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식. 기타 재무보고, 유가증권 신고서, 사업보고서, 영업보고서, 기타 기업의 공시자료. 특수목적 재무보고, 법인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일반 목적의 재무보고란 기업 실체의 외부 정보 이용자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특수목적 재무보고는 특정 정보의 이용자의 요구에 맞게 제공한 재무정보를 말한다. 4.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과 제정. 1.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GAAP, GAAP.
재무 회계의 목적은 주요한 정보 이용자인 채권자나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때 채권자와 투자자는 상호 이해관계가 대립하며 음, 이러한 상황에서 재무 정보는 사전에 합의된 기준을 바탕으로 제공되어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재무 정보의 보고 기준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General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 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회계 원칙은 기업의 실무 회계를 이끌어 나가는 회계 행위의 지침으로 활용된다. 2. 회계 원칙은 다양한 정보 이용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3. 회계 원칙은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해가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영구 불변의 법칙이 아니며 정치적인 성격을 갖는다. 한편 우리나라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은 상장 기업에 적용되는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이 있으며 비상장 기업에 적용되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존재한다. 본 교재는 수용 목적상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회계 원칙의 재정 주체. 회계 원칙의 재정 주체에 대한 견해는 아래와 같이 자유시장 접근법과 규제적 접근법이 있다. 자유시장 접근법, 시장에 맡기는 것, 무임 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공급 과소, 그리고 정보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자유시장 접근법이었는데 미국 대공황 이후 규제적 접근법, 현재는 규제적 접근법이 원칙의 재정 주체로 보입니다. 자유시장 접근법 회계 정보는 경제재이며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회계 원칙이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유시장 접근법은 법의 경우 무임승차, 회계 정보의 과소생산, 정보 불균형 등의 이유로 시장 실패를 경험하여 현재는 규제적 접근법이 등장하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규제적 접근법 회계 정보는 공공재이므로 규제 기관에 제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말한다. 이는 회계 원칙을 시장에 맡기는 경우 과소생산, 무임승차, 정보 불균형 등이 발생하는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현재 대부분 회계 원칙은 규제적 접근법으로 제정되고 있다. 3. 회계 원칙의 제정 방법. 회계 원칙에 대한 이론 또는 사회과학으로서 사회과학의 제정 방법이 크게 연역적 방법과 기납적 방법으로 나뉜다. 1. 연역적 방법. 연역적 방법은 기본적으로 가정이나 전제를 통해 논리적으로 회계 원칙을 제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매우 논리적이고 통일적이나 실무 적용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2. 귀납적 방법. 귀납적 방법은 회계 실무를 통해 회계 원칙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이 다수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방법은 실무 적용 가능성이 뛰어나나 논리의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그림 1-1 회계 원칙의 제정 방법. 연역적 방법, 이론, 전제, 회계 원칙, 실무적 가능성이 떨어짐, 귀납적 방법, 실무, 환경적, 회계 원칙, 실무적 가능성은 높아지나 대체적 회계 처리 대체적으로 회계 처리법이 존재. 한편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서 연역적으로 제정된 회계 기준들은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를 그 이론적 전제로 사용하였다. 다음 내용은 이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역적이 앞선다는 거네. 재무회계를 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를 그 이론적으로 전제하였다. 다음에 내용.
2.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 음, 면역적 방법. 1. 개념 체계의 위상과 목적.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 이하 개념 체계를 한다. 일반 목적 재무 보고의 목적과 개념을 서술한다. 개념 체계의 목적은 다음과 같아. 1. 한국회계기준 이하 회계기준위원회라고 한다. 일관된 개념에 기반하여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 이하 회계기준이라 한다를 재개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2. 특정 거래나 다른 사건에 적용할 회계 기준이 없거나 회계 기준 내에서 회계 정책 선택이 허용되는 경우에 재무제표 작성자가 일관된 회계 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 3. 모든 이해관계자가 회계 기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한편 이 개념 체계는 회계 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이 개념 체계의 어떠한 내용도 회계 기준이나 회계 기준의 요구사항에 우선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잠시 보면 이 개념 체계보다는 우선 기준수가 있으면 그게 우선하고 우선 기준수보다 해당 기준수가 있으면 그게 우선합니다. 일반 목적 재무 보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는 개념 체계의 관점에서 벗어나 요구사항을 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만약 회계기준위원회가 그러한 사항을 정한다면 해당 기준서의 결론 도출 근거에 그러한 일탈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한편 개념 체계는 회계기준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통해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수시로 개정될 수 있다. 이 회계기준위원회와 개념체계.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위원회의 공식 임무를 기여한다. 이 임무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을 제공하는 회계기준을 개발하는 것이다. 회계기준위원회의 업무는 세계 경제에서 신뢰, 성장, 장기적 금융 안정을 조성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이다. 개념 체계는 다음과 같은 회계 기준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1. 투자자와 그 밖의 시장 참여자가 정보에 입각한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재무정보의 국제적 비교 가능성과 정보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투명성에 기여한다. 2. 자본 제공자와 자본 수탁자 간의 정보 격차를 줄임으로써 책임성을 강화한다. 개념 체계에 기반한 회계 기준은 경영진의 책임을 묻기 위한 필요한 정보로 제공한다.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정보의 원천으로서 이 회계 기준은 전 세계 규제 기관에도 매우 중요하다. 3. 투자자에게 전 세계의 기회와 위험을 파악하도록 도움을 주어 자본 배분을 향상시킴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에 기여한다. 기업이 개념 체계에 기반한 신뢰성 있는 단일한 회계 언어를 사용하면 자본 비용이 낮아지고 국제 보고 비용이 절감된다. 3. 일반 목적 재무 보고의 목적. 일반 목적 재무 보고의 목적은 개념 체계의 기초를 형성한다. 개념 체계의 다른 측면들, 유용한 재무 정보의 질적 특성과 원가 계약, 보고 기업 개념, 재무 제표의 요소, 인식과 제거, 측정, 표시와 공시는 그 목적에서 논리적으로 전개된다. 1. 일반 목적 재무 보고의 목적, 유용성 및 한계.
일반 목적 재무 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의사결정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지분 상품 및 채무 상품의 매수, 매도 또는 보유. 음. 2. 대여 및 기타 형태의 신용 제공 또는 결제. 3. 기업의 경제적 자원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진의 행위에 대한 의결권 또는 영향을 미치는 권리 행사. 많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호기업에 직접 요구할 수 없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재무 정보의 많은 부분을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에 의존해야만 한다. 따라서 그들이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의 대상이 되는 주요 이용자이다. 그러나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가 필요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으며 제공할 수도 없다. 그 이용자들은 예를 들어 일반 경제적 상황 및 기대, 정치적 사건과 정치 풍토, 산업 및 기업 전망과 같은 다른 원천에서 입수한 관련 정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는 뭐 예를 들면 재무제표 같은 거 보고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은 아니다. 어, 그러나 그것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가 보고 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각 주요 이용자의 정보와 수요 및 요건은 다르고 상충되기도 한다. 회계기준위원회는 회계 기준을 제정할 때 최대 다수의 주요 이용자 수요를 충족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공통된 정보 수요에 초점을 맞춘다고 해도 보호기업으로 하여금 주요 이용자의 특정 일부 집단에 가장 유용한 추가 정보를 포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음, 보고기업의 경영진도 해당 기업에 대한 재무 정보에 관심이 있다. 그러나 경영진은 필요로 하는 재무 정보를 내부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목적 재무 제표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그 밖의 당사자들, 예를 들어 규제 기관, 그리고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가 아닌 규제 기관, 어, 일반 대중도 일반 목적 재무 제표 보고서가 유용하다고 여길 수 있다. 그렇더라도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는 이러한 그 밖의 집단을 주요 대상자로 한 것은 아니다. 어, 표 1-1 일반 목적 재무 제표의 한계 1.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2.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은 아니다.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은 아니다. 2.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 청구권, 그리고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에 관한 정보.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는 보고기업의 재무 상태에 관한 정보, 즉 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보고기업에 대한 청구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재무 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를 변동시키는 거래와 그 밖의 사건의 영향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이 두 유형의 정보는 기업에 대한 자원 제공 관련 의사결정에 유용한 투입 요소를 제공한다. 1.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성격 및 금액에 대한 정보는 정보 이용자가 보고기업의 재무적 강점 및 약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정보는 이용자들의 보고기업의 유동성과 지급 능력, 추가적인 자금 조달의 필요성 및 그 자금 조달이 얼마나 성공적일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정보는 이용자들이 기업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 책임을 평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청구권에 대한 우선순위와 지급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들이 그 기업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 자들에게 미리 현금 흐름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른 유형의 경제적 자원은 미래 현금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보고 기업의 전망에 관한 이용자들의 평가가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 어떤 미래 현금 흐름을 수치 채권과 같은 현재의 경제적 자원에서 현재의 경제적 자원에서 직접 발생한다. 다른 현금 흐름은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해 몇 가지 자원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데 발생한다. 비록 그 현금 흐름을 개별적인 경제적 자원 또는 청구권, 과 관련 지을 수 없더라도 재무보고서의 이용자들은 보고기업의 영업에 이용 가능한 자원의 성격과 금액을 알 필요가 있다. 2.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은 그 기업의 재무성과 그리고 채무 상품이나 지분 상품과 같은 발행과 같은 그 밖의 사건이나 거래에서 발생한다. 보고기업의 미래 순현금 유입액에 대한 전망과 기업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 책임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하여 정보 이용자는 이 두 가지 변동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보고기업의 재무성과 재무성과에 대한 정보는 그 기업의 경제적 자원에서 해당 기업이 창출한 수익을 이용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기업이 창출한 수익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들이 기업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 책임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미래 현금 흐름의 불확실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그 수익의 변동 및 구성요소에 대한 정보도 역시 중요하다. 보고서의 과거 재무 성과와 그 경영진의 수탁 책임을 어떻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는 기업의 경제적 자원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을 예측하는 데 일반적으로 도움이 된다. 3. 발생 기준 회계가 반영된 재무 성과. 발생 기준 회계는 거래와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보고 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을 비록 그 결과로서 발생하는 현금의 수치와 지급이 다른 기간에 이루어지더라도 그 영향이 발생한 현금의 수치와 지급이 다른 기간에 이루어지더라도 그 영향이 발생한 기간에 보여준다. 그게 발생 기준. 딴 데 이루어지더라도 그 영향이 발생한 기간에 보여주는 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보호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 그리고 그 기간 중 그 변동에 관한 정보는 그 기간 동안의 현금 수치와 지급만의 정보보다 기업의 과거 및 미래 성과를 평가하는데 더 나은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한 기간의 보고기업의 재무 성과에 투자자와 채권자에게 직접 추가 지원을 획득한 것이 아닌 경제학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이 반영된 정보는 기업의 과거 및 미래 순현금 유입 창출 능력을 평가하는 데도 유용하다. 이 정보는 보고기업이 이용한 경제적 음, 자원을 증가시켜 온 정도 그리고 그 결과로 투자자와 채권자들에게 직접 추가 자원을 획득하지 않고 영업을 통해 순현금 유입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켜 온 정도를 보여준다. 보고기업의 한 기간의 재무 성과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들이 그 기업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경영진들의 수탁 책임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 기간의 보고 기업의 재무 성과에 대한 정보는 시장의 가격 또는 이자율의 변동과 같은 사건이 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 기업의 순현금 유입 창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도 보여줄 수 있다. 4. 과거 현금 흐름이 반영된 재무 성과. 한 기간의 보고기업의 현금 흐름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들이 기업의 미래 순현금 유익 창출 능력을 평가하고 기업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 책임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정보는 채무의 차익과 상환, 현금 배당 등 투자자에 대한 현금의 분배, 그리고 기업의 유동성이나 지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요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보고기업이 어떻게 현금을 획득하고 사용하는지를 보여준다. 현금 흐름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들이 보고기업의 영업을 이해하고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을 평가하며 유동성이나 지급 능력을 평가하고 재무성과에 대한 그 밖의 정보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5. 재무성과에 기인하지 않는 경제적 자원 및 청구의 변동. 보호기업의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은 채무 상품이나 지분 상품의 발행과 같이 재무성과 외의 사유로도 변동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변동에 관한 정보는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이 변동된 이유와 그 변동이 미래 재무성과에 주는 의미를 이용자들이 완전히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 4.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1. 예측가치, 2. 확인가치, 3. 중요성, 목적 적합성. 보강적 특성으로는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이해 가능성, 적시성. 상충되는 것은 표현 충실성. 여기서 1. 완전성, 2. 중립적 서술, 3. 오류가 아닌 것. 근본적인 질적 특성. 자, 한번 봅시다. 유용한 재무 정보의 질적 특성은 질적 특성 재무 보고서에 포함된 재무 정보에 근거하여 보고서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할 때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그 밖의 채권자에게 가장 유용한 할 정보의 유형을 식별하는 것이다. 재무 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 보고기업에 대한 청구권, 그리고 그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거래와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의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정보는 개념체계 안에서 경제적 현상에 대한 정보라 한다. 일부 재무 보고서는 보고기업에 대한 경영진의 기대 및 전략과 기타 유형의 미래 전망 정보에 대한 설명 자료도 포함하고 있다. 유용한 재무 정보의 질적 특성은 그 밖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재무 정보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재무 정보도 적용된다. 보고기업의 유용한 재무 정보 제공 능력에 대한 포괄적 제한 요인인 원가도 이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나 질적 특성과 원가 제한 요인 적용 시의 고려사항은 정보의 유형별로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미래 전망 정보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현재의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에 관한 정보와 그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에 적용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그림 1-3 유용한 정보의 질적 특성. 근본적인 유용한 정보의 질적 특성 두 가지로 나뉘는데 목적 적합성, 표현 충실성. 근본적인 질적 특성, 목적 적합성, 예측 가치, 확인 가치, 중요성. 충실성의 표현 충실성은 완전한 서술, 중립적 서술, 오류 없는 서술. 보강적 질적 특성은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 포괄적 제한 요인, 효익이 원가보다 커야 된다. 재무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 적합해야 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재무 정보가 비교 가능하고 검증 가능하고 적시성이 있고 이해 가능한 경우 그 재무 정보의 유용성은 보강된다. 1. 근본적인 특성.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표현의 충실성이다.
1. 목적 적합성. 1. 목적 적합한 정보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정보는 일부 이용자들이 이를 이용하지 않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원천을 통해 이미 이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2. 재무 정보의 예측 가치, 확인 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재무 정보의 의사결정에 재무 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3. 이용자들이 미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의 투입 요소로 재무 정보가 사용될 수 있다면 그 재무 정보는 예측 가치를 갖는다. 재무 정보가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예측 가치를 갖는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 예측 가치를 갖는 재무 정보는 이용자들 자신이 예측하는 데 사용된다. 4. 재무 정보가 과거 평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시킨다면 확인 가치를 갖는다. 5. 재무 정보의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는 상호 연관이 있다. 예측 가치를 갖는 정보는 확인 가치도 갖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미래 연도 수익의 예측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당해 연도 수익 정보를 과거 연도에 행한 당해 연도 수익 예측치와 비교할 수 있다. 그 비교 결과 이용자가 그 과거의 예측에 사용한 절차를 수정하고 계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6. 특정 보고 기업에 대한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여 내리는 주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즉, 중요성은 개별 기업의 재무 보고서의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다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의 특유한 측면의 목적 적합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인계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미리 결정할 수는 없다. 중요성은 양적, 질적 둘 다 있다. 이 표현의 충실성. 이 표현의 충실성. 재무보고서는 경제적으로 현상을 글과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다.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 적합한 현상을 표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의 실질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많은 경우 경제적 현상의 실질과 그 법적 형식은 같다. 만약 같지 않다면 법적 형식에 따른 정보만 제공해서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서술은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할 것이다. 물론 완벽함을 달성하기 어렵다. 회계기준위원회의 목적은 가능한 정도까지 그 특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1. 완전한 서술은 필요한 기술과 설명을 포함하여 이용자가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산 집합에 대한 완전한 서술은 적어도 집합 내 자산의 특성에 대한 기술과 집합 내 모든 자산의 수량적 서술, 그러한 수량적 서술이 표현하고 있는 기술 내용, 역사적 원가 또는 공정가치를 포함한다. 일부 항목의 경우 완전한 서술은 항목의 질과 성격, 그 항목의 질과 성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과 상황, 그리고 수량적 서술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절차에 대한 유의적인 사실에 대한 설명을 수반할 수도 있다. 2. 중립적 서술은 재무 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가 없는 것이다.
중립적 서술은 이용자들이 재무 정보를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편파적이 되거나 편중되거나 강조되거나 경시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조작되지 않는다. 중립적 정보는 목적이 없거나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정보를 의미하진 않는다. 오히려 목적 적합한 재무 정보는 정의상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는 정보이다. 3. 중립성은 신중을 기함으로써 뒷받침된다. 신중성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할 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신중을 기한다는 것은 자산과 수익이 과대평가 되지 않고 부채와 비용이 과소평가 overstated, understated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신중을 기한다는 것은 자산이나 수익의 과소평가나 부채나 비용의 과대평가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한 그릇된 평가, misstatement는 미래기간의 수익이나 비용의 과대평가나 과소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4. 신중을 기하는 것이 비대칭의 필요성, 예, 자산이나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부채나 비용을 인식할 때 보다 더욱 설득력 있는 증거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구조적인 필요성, 음, 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비대칭은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정보를 선택하려는 결정의 결과가 비대칭성이라면 특정 회계 기준에서 비대칭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할 수도 있다. 5. 표현의 충실성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의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 맥락에서 오류가 없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정확하다 것을 것으로 의미하진 않는다. 예를 들어 관측 가능하지 않은 가격이나 가치의 추정치는 정확한지 또는 부정확한지 결정할 수 없다. 그러나 추정치로서 금액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하고 추정 절차의 성격과 한계를 설명하며 그 추정치를 도출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고 적용하는 데 오류가 없으면 그 추정치의 표현은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6. 재무보고서의 화폐 금액을 직접 관측할 수 없어 추정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측정 불확실성이 발생한다. 음, 음. 합리적인 추정치의 사용은 재무정보의 작성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추정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되고 설명되는 한 정보의 유용성을 저해하지는 않는다. 측정 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이라도 그러한 추정이 무조건 유용한 재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